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오늘 알아볼 건강보조식품은 두 번째, 간이 싫어하는 영양제 가르니시아입니다. 사실 가르니시아를 제가 저번에 1번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워낙 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해서 일단 2번으로 내렸고요. 아마 오늘은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가르니시아는 제가 개인적 의견서 낸 적도 많이 있고 환자들도 많이 겪고 정말 상술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르니시아가 뭔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 가르니시아라고 이렇게 치면은 많은 이제 다이어트랑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체중 감량 목적으로 어떤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으로 지금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니시아 단일 제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허브 제제가 섞여져서 복합 제제로 팔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니시아가 그러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면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임상에서. 왜 안 쓰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저희가 보통 논문을 쓸 때 어떤 한 논문은 그냥 원저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원저들의 결과가 좀 당연히 연구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가르니시아를 먹고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을 거고 어떤 연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연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빠지는 거냐 아닌 거냐, 즉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합할 때 쓰이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은 그때까지 우리가 발표된 모든 논문의 결론을 종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낼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고, 지금 보시면 이 논문도 가르니시아를 먹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이 빠지는가에 관한 메타 논문입니다. 결과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요. 앞에 거는 그냥 이제 각 논문이 어떤 특성을 지녔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피겨 2가 지금은 이 논문의 핵심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9개 논문이 지금 가르니시아의 체중에 관해서 발표된 논문이 있었고요. 토탈, 이 논문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가르니시아가 얼마가 차이가 나냐. 민 디퍼런스, 즉 먹기 전이랑 먹기 후랑 차이가 났을 때 0.8kg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가르니시아를 먹는다 그래서 무슨 10kg씩, 20kg씩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연구에 따라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논문도 있고 거의 오히려 더 쪘다는 논문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내면 가르니시아를 먹은 게 안 먹은 분보다 0.8kg, 1kg 빠질까 말까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통 효과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통 임상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보조제요법이고요. 그런데 이 가르니시아가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간 쪽으로 전문가다 보니까 가끔 이제 모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업체들에서 저한테 의견서를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냐면 환자들이 가르니시아를 먹고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황달도 심하고 입원도 한두 달 하게 돼서 이제 그 식품 회사에다가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약품을 먹고 간이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식품 회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가르니시아는 간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내게 되고, 이제 두 의견이 충돌을 하니까 그럼 식품안전청이나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서를 보내줍니다. 이 환자의 경과가 어떻고 먹었던 음식이 총 어떻고 한데 정말 가르니시아가 이 간과 연관성이 있느냐였고요. 제가 여러 가지 소견서를 냈지만 대부분은 다 가르니시아랑 관련이 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서를 굉장히 좀 세게 써서 냈어요. 보통 때는 의견서를 그냥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만 썼는데 이번에는 정말 높은 관련성이 있다 정도까지 얘기를 한 적이 많았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의견서를 그렇게 써서 그 가르니시아 드시고 나서 간 안 좋아졌던 분이 그 업체한테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왜 이 두 개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제 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수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일부만 보여드릴 건데요. 가르니시아를 드시고 나서 조금 간이 안 좋아진다. 그 정도야 가르니시아 끊고 나서 좀 기다리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가르니시아는 정말 끝까지 급성 간 부전을 일으키게 돼서 간이 회복이 못하게 돼서 간 이식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보고된 케이스고요. 54세 여자 환자가 이 가르니시아 포함한 그 체중 감량 건강보조제 식품을 먹고 나서 급성 간부전이 왔고 결국 간 이식을 했던 환자분이고요. 간 이식하고 나서는 다행히 지금 이제 잘 지내신다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연구도 보면은 요거는 보시면은 26세 여자 환자고 BMI가 60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뚱뚱한 편이긴 해요. 이분도 가르니시아를 드시고 나서 급작스럽게 간 부전이 왔고 결국 간 이식까지 하고 나서 살아난 케이스고요. 마지막 요것도 이제 2016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케이스를 보면은 이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가르니시아 드시고 나서 이분은 또 상당히 장기간 드셨던 것 같아요. 간 이식하고 나서 또 회복된 케이스. 지금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 가르니시아 드시고 나서 뭐 이식까지 한 게 지금 이 정도 케이스인 거고요. 정말 간 수치가 오르거나 간 손상이 왔던 케이스는 보고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 그 독성 간염 관련해서는 리버톡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많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약이 간 손상이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당연히 가르니시아도 여기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가르니시아가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수사나 구안인 수사나 뭐 아무튼 그런 성분들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 이 성분들을 드시고 나서 간 손상이 일어나는 게 10,000명 중 1명이에요. 여러분 10,000명 중 1명이면 상당히 꽤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 한 1,000명 중 1명, 10,000명 중 1명 이러면 나는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가르니시아가 팔린 양 이런 걸 고려를 해보면 주변에 심심찮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숱한 보고 때문에 리버톡스에서는 가르니시아가 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무려 B로 줬습니다. 여러분 B는 굉장히 관련성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빈도가 높지는 않더라도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게 A인 거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B인 거고 리버톡스에서 보통 E에 이제 해당하는 거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B면은 꽤 높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제 미국 FDA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FDA에서는 보면은 가르니시아가 포함된 그런 건강보조 식품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린 적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2017년 11월 달에 FDA에서 발표를 한 건데 요 프루타 플랜트 라이프 가르니시아 추출 보조물 이게 지금은 이제 체중 감량 목적으로 팔리고 있었는데 지금 드시지 말도록 여기서 FDA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FDA에서 이제 2017년부터 뭔가 가르니시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고 난 이후로 서양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가르니시아에 대해서 뭔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가르니시아 살 빼기 안전한 약인가? 이렇게 나오고 효과는 뭐 그닥 크지 않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보면 분명하게 써놓습니다. 가르니시아는 안전하지 않고 따라서 2017년부터 FDA에서는 체중 감량 목적으로 가르니시아를 드시는 거는 간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권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르니시아를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0.8kg 빠지는 거고요. 반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10,000분의 1 확률로 간 수치가 오르고 간 수치가 잘못 오르게 되면 간 이식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저라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하면서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근거나 아니면 FDA의 이런 권고사항을 보면 안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정말 화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반면 사이트들이에요. 가르니시아 간 손상이라고 구글에서 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가르니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2016년에 푸드앤매드라고 하는 어떤 언론사에서 썼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 언론사 관련도 없고 뭘 하는 데인지는 모릅니다. 보시면 미국 FDA에서 가르니시아가 간 손상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FDA에서 간 손상 있기 때문에 지금 금지한다고 다 적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물론 이거 2016년 기사기는 하지만 잘못된 근거로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 그 이후에 그런 2017년 이후에 FDA에서 가르니시아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라고 뭐 수정 기사를 냈냐? 낸 거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 가르니시아가 뭐 꽤 그 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적었는데 보시면 어떤 여자 환자 한 명한테서 가르니시아 추출물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에비던스 레벨로 볼 때는 말이
괜찮지 않는 거고요. 근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가르니시아가 아주 잘 팔리고 있고 생산 실적이 276원어치다. 저는 높은 확률로 아마 이거 업체에서 돈을 받고 쓴 기사가 아닐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정말 기자분에게는 죄송하지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뭐 기사가 잘못된 것도 있는데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글을 쓰는 것도 조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가르니시아 간손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뜨는 기사가 브런치에 나오는 게 가르니시아 간손상 진짜일까? 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2019년에 적힌 글입니다. 킴노인이라는 분은 저는 직업이나 아니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이 브런치 블로그를 통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제 뭐 앞에 쭉쭉쭉쭉 뭐 가르니시아 효능에 대해서 아마 적은 것 같고요. 가르니시아 간손상이 정말 있냐? 그리고 여기 이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오히려 논문들에서는 가르니시아가 알코올에 의한 간 독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간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첨부 파일을 내세웠는데 여러분 이 논문 지금 시바라스카 뭐 2012년에 썼던 이 논문 있잖아요. 이거 사람한테 된 거 아닙니다. 세포, 심지어 동물도 아니고 헵지2라고 하는 세포에서 가르니시아를 쳤을 때 술과 같이 쳤을 때 조금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포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던 거를 확대를 해서 그러니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다 보면 가르니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르니시아가 원인이 아닐 거라고 이분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쓰시는 거고요. 또 잘못된 정보.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면 급성 간부전에 간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 굉장히 안전한 진통제입니다. 단 언제 위험하냐면 과용량을 복용할 경우에 위험하고 과용량은 일반적으로 3g, 4g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복용한다고 해서 급성 간부전 일으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밑에다가 적어놓은 게 가르니시아를 먹고 간 손상이 온 사람은 실제로는 가르니시아가 아니라 다른 게 원인일 거다. 토해서 진통제를 한번 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원인일 거다. 아니면 기저적으로 비형 간염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일 거다라는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니시아 드시고 체중 관리 하시는 분들이 술 드실 것 같습니까? 안 드세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관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술이 원인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약제 때문에 약제 유발성 간염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보통 썰 가지고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루켐 스코어라 그래서 이 약제가 정말로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항목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 점수가 일정 이상 높아져야 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데요. 가르니시아는 루켐 스코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즉 약제에 의한 간손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기 썰로 어떻게 가르니시아 먹고 간 안 좋아진 사람은 사실 가르니시아가 원인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르니시아 먹고 간 안 좋아진 분들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체들에서는 이런 걸 또 근거로 낼 거니까요. 아무튼 정말 화가 좀 많이 나는데 일단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가르니시아가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 단기간적으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거는 맞고요. 하지만 체중 감량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보신 것처럼 1kg 미만. 단 이거를 먹고 나서 우리가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간 수치가 조금 올라도 가르니시아를 끊고 나서 한 달이나 3달 정도 있으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아주 위험한 케이스에서는 간이식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뭐 유명 기사로 떠 있는 가르니시아에 관해서 옹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이거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무튼 만약에 식품의약청이나 다른 데서 혹시 가르니시아 드시고 나서 인과관계 묻는 게 저한테 오면 물론 가르니시아를 100% 원인으로 의심하진 않고 꼼꼼히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논조가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간 보시는 교수님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가르니시아에 대해서는 비슷하신 입장이거든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